안녕하세요, 책 소개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로도 제작됐죠. 미국의 192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위대한 개츠비는 1925년에 출간된 책으로 같은 시기인 1920년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당시 미국은 세계대전을 통해 많은 돈을 벌어들이면서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넘쳐나는 부를 주체하지 못하고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등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소설의 무대가 되는 곳은 뉴욕 오른쪽으로 길게 뻗어있는 롱아일랜드 지역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반도인데요. 오른쪽의 이스트에그는 금수저로 태어나 평생을 부자로 살아온 상류층들의 거주지인데 반해 웨스트에그는 전쟁 이후 운 좋게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모여든 곳으로 이스트에그 사람들은 웨스트에그 사람들을 경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독자는 뉴욕에서 증권회사를 다니기 위해 웨스트에그로 이사온 닉 캐러웨이라는 인물의 시점에서 소설을 읽게 되죠. 닉의 옆집에 사는 제이 개츠비라는 인물은 주말 밤만 되면 자신의 저택에서 성대한 파티를 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파티에 참석하고 도대체 개츠비가 뭐 하는 사람이길래 매번 이런 파티를 열 수 있는지 모두가 궁금해하죠. 닉도 점점 이웃에 사는 개츠비란 사람이 궁금해지던 와중에 개츠비가 먼저 그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개츠비는 닉을 파티에 초대하기도 하고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며 친분을 쌓기 위해 노력해요. 물론 이런 관심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개츠비의 저택에서 맞은편을 바라보면 이스트에그에 있는 저택이 하나 보이는데 그곳에는 닉의 대학 동창인 톰과 육촌 동생인 데이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개츠비와 데이지는 5년 전 연인 관계였지만 1차 세계대전으로 개츠비가 군에 입대하면서 둘은 헤어지게 됐고 전쟁이 끝나고 개츠비가 돌아왔을 때는 데이지가 이미 톰과 결혼한 후였어요. 데이지를 잊지 못한 개츠비는 그녀의 집 맞은편에 있는 저택을 구입해 밤마다 파티를 열며 데이지가 우연이라도 자신의 저택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닉과 친분을 쌓은 것도 데이지와 우연히 만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였죠. 평소에도 거들먹거리는 톰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가 자동차 정비사의 아내 머틀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닉은 개츠비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해요. 닉의 집에서 5년 만에 재회한 개츠비와 데이지는 다시 한번 서로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 후로 종종 데이지가 개츠비의 저택에 찾아오게 되면서 목적을 이룬 그의 집에선 더 이상 파티가 열리지 않게 되죠. 하지만 개츠비는 더 큰 욕심을 부립니다. 그는 5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데이지가 자신이 아닌 톰을 사랑했던 시간들을 마법처럼 모두 지우고 싶어 했죠. 개츠비의 계획은 데이지가 톰의 면전에서 자신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톰에게 이별을 선고하는 것이었어요. 계획을 위해 톰과 데이지, 닉, 개츠비가 한자리에 모이지만 결정적인 순간 데이지는 개츠비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지금 개츠비를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개츠비가 없는 동안 톰을 사랑했던 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고 얘기하죠. 결국 그들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비극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데이지가 개츠비의 차를 몰고 오다 뺑소니 사고를 내 사람을 죽이게 된 거예요. 운명의 장난인지 차에 치여 죽은 사람은 톰의 내연녀이자 정비사 윌슨의 아내인 머틀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아내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기로 마음먹고 있던 윌슨은 아내의 죽음에 망연자실합니다. 윌슨의 절망감은 이내 복수심으로 바뀌죠. 모든 상황을 알게 된 톰은 복수심에 불타는 윌슨에게 머틀을 치고 지나간 차가 개츠비의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충격에 휩싸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데이지를 설득해 롱아일랜드를 몰래 떠나버리죠. 데이지가 마음을 추스린 후 자신에게 연락할 것이라고 믿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개츠비는 복수의 대상을 잘못 찾아온 윌슨의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윌슨 또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혼자 롱아일랜드에 남은 닉이 개츠비의 장례식을 치러주는 것으로 소설이 마무리되죠. 그리고 작가는 마지막 문장을 통해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 끝없는 애착을 보였던 개츠비의 삶을 닿을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추구하는 우리의 인생으로 확장시킵니다. 개츠비는 그 초록 불빛을 믿었다. 해가 갈수록 우리 앞에서 멀어지고 있는 환희에 찬 미래의 존재를 믿었던 것이다.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어떠셨나요? 개츠비는 불법적인 일을 통해 돈을 벌고 밤마다 사치스러운 파티를 여는 데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짓말을 일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이 책의 제목은 The Great Gatsby, 위대한 개츠비일까요? 사치와 향락을 즐기던 시대에 순수한 사랑을 추구했기 때문에 개츠비는 위대하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저는 이 책을 번역했던 김영하 작가님의 해석을 소개해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920년대 미국 사람들에게 더 그레이트는 마술사를 소개하는 말이었는데요. 개츠비는 자신의 보잘것없는 출신과 불법적인 일을 통해 쌓아 올린 부를 그럴싸한 거짓말로 포장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환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죠. 마술처럼요. 그리고 그의 화려한 마술쇼는 그가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데이지와의 재회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처럼 개츠비의 인생은 거짓으로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까지 그를 위대한 개츠비라고 부릅니다. 한 여인을 미치도록 사랑했을 뿐 절대 위대하다고만은 할 수 없는 남자를 위대하다라고 부르는 것도 어쩌면 개츠비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마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책 소개의 방이었습니다.